리투아니아로 날아가거나 리투아니아에서 날아오는 풍선, 담배 그리고 기타 물건들, 이건 그냥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2달 동안 영공이 15차례나 폐쇄된 것을 보았는데 이는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리투아니아와 벨라루스 사이에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루카셴코가 약 1800대의 리투아니아 트럭을 압류하고 자행된 밀수는 동유럽의 안보 구조를 근본부터 흔들었습니다. 루카셴코는 국경 제한을 핑계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빌뉴스 행정부와 국제 관측통들에게 이 상황의 이유는 매우 명확합니다. 오늘 리투아니아가 제기한 비난은 불가능하고 비현실적입니다. 벨라루스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불법 이민의 물결과 영공을 침해하는 밀수 풍선 행위입니다. 벨라루스는 유럽의 북한이 되었지만 리투아니아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리투아니아는 이번 주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그 이유는 루카셴코가 국경에서 밀수 풍선을 사용하는 것은 테러 행위이며 리투아니아 트럭을 탈취한 것은 해적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루카셴코는 우리가 그들에게 편안한 환경을 제공했고 머물도록 허락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장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리투아니아는 이를 전적으로 인질 위기로 보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경을 폐쇄하고 국경에 군대를 파견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리투아니아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으며 비상사태가 선포되자마자 벨라루스에 항의하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벨라루스의 가장 아픈 곳을 타격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즉 루카셴코의 자산을 동결하거나 심지어 압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대 국제관계의 역사에서 위기는 보통 군사훈련, 미사일 시험 또는 간첩 스캔들로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리투아니아와 벨라루스 간의 최근 긴장은 문헌에 기록될 만큼 매우 이례적인 도구에 의해 촉발되었습니다. 예상 관측용 풍선입니다. 언뜻 보기에 대기 데이터를 수집하고 기상 조건을 분석하는 데 사용되는 이 간단하고 저렴한 도구들은 최근 몇 달 동안 리투아니아 상공에서 안보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민간 항공에서 항공기가 항로에서 마주치는 물체 중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고 응답기가 없는 것은 잠재적인 충돌 위험을 나타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 풍선들이 운반하는 화물입니다. 그러나 빌뉴스의 안보 관료들은 위협이 담배에만 국한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담배를 실은 풍선이 내일 생물학 작용제, 폭발물 또는 고해상도 감시 장비를 운반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리투아니아가 선포한 비상사태는 관료적 절차 이상의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결정은 군대가 국경 지역의 민간 당국을 지원하고 방공 시스템을 가동하며 국경보안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루카셴코를 개인적으로 그리고 제도적으로 겨냥하여 벨라루스 정권에 가장 큰 타격을 줄 계획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벨라루스 국가 소유 자산의 동결 및 압류입니다. 티타나스 나우세다 리투아니아 대통령은 현지 TV 채널 엘라티와의 인터뷰에서 이 계획의 세부 사항을 공개했습니다. 나우세다 대통령은 국가방위원회에서 벨라루스가 리투아니아에 보유한 자산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자산들을 동결하거나 압류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성명은 외교적 측면에서 소프트 파워의 시대가 끝나고 경제적 강압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리투아니아가 압류하려는 이 자산들은 무엇이며 이 조치가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그 목록의 최상위에는 리투아니아 남부 도시 드로스키닌카이에 있는 거대한 벨라루스 요양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호텔이나 병원이 아닙니다. 이곳은 벨라루스 대통령실에 직속된 전략적 시설이며 벨라루스 국가 소유입니다. 소련 시대의 유물인 이 시설은 수년간 벨라루스 관료와 시민들이 치료와 휴가를 받는 주권적인 섬처럼 기능해 왔습니다. 리투아니아가 이 시설을 압류하는 것은 경제적 손실일 뿐만 아니라 민스크 행정부에게는 큰 위신 손상과 외교적 굴욕이 될 것입니다. 내륙국인 벨라루스는 역사적으로 리투아니아의 클라이페다 항구를 통해 상품을 수출해 왔습니다. 세계 최대 칼륨 비료 생산국 중 하나인 벨라루스는 특히 벨라루스칼리 회사를 통해 이 항구의 터미널에 간접적인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며 저장 시설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재로 인해 가동이 중단되었지만
이 자산들을 리투아니아 국가에 합법적으로 이전하면 벨라루스가 향후 이 무역로를 이용하려는 희망을 완전히 파괴할 것입니다. 리투아니아의 조치는 국제법상의 대응 조치 원칙에 기반합니다. 그렇다면 빌뉴스를 그토록 화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공에서 이러한 풍선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위기의 경제적, 인도적 차원은 국경 검문소에서는 훨씬 더 극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국제무역의 생명선인 물류부문은 벨라루스 정부가 내린 결정으로 인해 완전한 병목 현상에 빠졌습니다. 리투아니아 세관민물류협회 자료에 따르면 현재 벨라루스 영토에 억류될 리투아니아 등록 트럭, 화물 트레일러, 세미 트레일러의 수는 1,800대에 달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수백만 달러의 자본, 수천 톤의 상업용 상품, 그리고 수백 개 기업의 미래가 불확실성에 갇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살펴보면 민스크 행정부가 보복 전략을 실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리투아니아가 풍선 위협과 밀수 활동 증가로 인해 일부 국경 검문소를 폐쇄하고 보안 검색을 강화하자 벨라루스는 사실상 리투아니아 차량에 대한 국경을 폐쇄했습니다. 하지만 이 폐쇄는 들여보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보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물을 내리거나 통과하기 위해 벨라루스 영토에 들어갈 리투아니아 트럭들은 떠나려고 할 때 장애물에 부딪혔습니다. 루카셴코 행정부는 이들 차량의 이동을 제한했습니다. 대부분의 운전자는 풀려나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그들의 생계수단인 차량은 벨라루스에 남겨졌습니다. 민스크 관리들은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차량들을 안전한 사설 주차장으로 옮겼으며 잘 관리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물류 세계에서 이는 몰수나 다름없습니다. 이 상황을 리투아니아 경제에 심각한 타격입니다. 지리적 위치 덕분에 리투아니아는 발트해와 동유럽 사이의 물류 중심지입니다. 운송 부문은 국가 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1,800대의 차량이 시스템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차량 소유주뿐만 아니라 이 차량들로 운송될 상품을 기다리는 공장, 시장, 수출업체에도 영향을 미치는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리투아니아 외무부는 외교적 예의의 한계를 밀어붙인 표현으로 이 상황에 항의했습니다. 외무부는 벨라루스 대사대리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 사건을 유럽연합 시민과 기업 소유 물품의 폭력적인 탈취 행위라고 묘사했습니다.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상업용 차량 압류로 비난하는 것은 전쟁 선포는 아닐지라도 외교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리투아니아 국경에서의 이 긴장 상태를 완전히 이해하려면 위기의 근원인 벨라루스의 내부 역학 관계와 벨라루스가 겪어온 구조적 변화에 주목해야 합니다. 최근 몇 년간 국제사회, 싱크탱크, 외교 보고서에서 벨라루스를 지칭하는 비유가 자주 사용되었는데 바로 유럽의 북한입니다. 그렇다면 동유럽의 중심에 위치하고 문화적, 역사적으로 유럽 유산의 일부인 이 나라가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고립되고 예측 불가능한 정권 중 하나와 비교되게 되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1994년부터 벨라루스를 통치해 온 알렉산드르 루카셴코의 권력 전략, 특히 2020년의 전환점에 있습니다. 2020년 대통령 선거는 벨라루스 역사상 가장 큰 사회적 폭발을 목격했습니다. 수십만 명의 벨라루스인들이 선거 결과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며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정권의 대응은 대화가 아닌 절대적인 탄압이었습니다. 인권단체의 보고서에 따르면 그 이후로 6만 5천 명 이상이 정치적인 이유로 구금되었습니다. 고문, 부당대우, 교도소 내반체제 인사들의 실종은 일상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벨라루스의 지식인, 언론인, 예술가, 시민사회 지도자들은 투옥되거나 국외로 떠나도록 강요당했습니다. 스비아틀라나 치아노우스카야와 같은 야당 지도자들은 현재 망명 상태에서 그림자 정부로 활동하며 전 세계에 벨라루스의 목소리를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억압적인 분위기는 2025년 1월에 치러진 조기 대통령 선거로 절정에 달했습니다. 루카셴코가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불가능한 87.6%의 득표율로 승리를 선언한 것은 벨라루스에서 민주주의의 모든 흔적이 사라졌음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선거에서 독립적인 참관인을 배제하고 야당의 후보 출마를 막고 국영 언론의 일방적인 선전 활동은 벨라루스를 전체주의 구조로 변화시켰습니다. 벨라루스 경제는 이러한 정치적 변화에 대해 가장 큰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한때 동유럽의 실리콘밸리가 될 잠재력을 가졌고 강력한 IT 및 소프트웨어 부문을 보유했던 벨라루스는 이제 대규모 두뇌 유출에 직면해 있습니다. 애펌 시스템즈와 워게이밍과 같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기술 기업들은 사업장과 수천 명의 직원을 리투아니아와 폴란드로 이전했습니다. 서방 시장과 단절되고 유럽연합의 제재에 둘러싸인 벨라루스는 이제 러시아의 생명 유지 장치에 경제적으로 완전히 의존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로부터 저렴한 에너지, 차관, 군사적 보호를 받는 대가로 민스크는 주권의 상당 부분을 포기하고 모스크바의 위성 국가가 되었습니다. 국경에서 리투아니아에 대해 보이는 공격적인 태도, 트럭 압류, 풍선 도발은 사실 경제적 합리성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것들은 전적으로 정권이 살아남고 나는 아직 여기 있다고 말하려는 노력의 산물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리투아니아 정부는 전략을 바꾸고 있습니다. 일류스는 더 이상 단순히 국경 보안을 강화하거나 외교 서한을 보내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루카셴코는 자산을 압류하겠다는 리투아니아의 위협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비루스가 이 조치를 취한다면 이는 선례가 될 것이며 폴란드와 라트비아와 같은 다른 이 국가들도 자국 영토 내 벨라루스 자산 압류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이미 위기에 처한 벨라루스 경제의 완전한 붕괴를 의미할 것입니다.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는 리투아니아의 확고한 입장에 직면한 민스크가 물러나고 압류된 트럭을 풀어주며 국경 통과 정상화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 대가로 리투아니아의 자산 동결 결정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민스크는 슈바우키 회랑에 대한 군사적 압력을 높이거나 이민자 위기를 재점화하거나 러시아가 핵 위협 카드를 더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리투아니아의 조치에 더 강경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만약 리투아니아가 자산을 압류하고 국경을 완전히 폐쇄한다면 벨라루스의 유럽과의 마지막 물리적, 경제적 연결고리도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 벨라루스는 러시아 연방과의 사실상 통합을 완료하며 완전히 폐쇄된 상자가 될 것입니다. 리투아니아 벨라루스 국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단순한 관세 분쟁이나 두 이웃 국가 간의 외교적 다툼이 아닙니다. 이 위기는 21세기 신냉전의 최전선입니다. 한편에는 민주주의, 법치주의, 유럽연합의 가치를 수호하며 주권을 지키기 위해 경제적 비용을 기꺼이 감수하려는 리투아니아가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는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더욱 권위주의적이 되며 이웃 국가들을 위협하며 생존하려 하고 유럽의 북한이 되는 길을 빠르게 나아가고 있는 벨라루스가 있습니다. 리투아니아의 자산 압류 결정은 서방 세계가 더 이상 권위주의 정권의 단순한 비난으로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경제적, 법적 제재로 대응할 것이라는 가장 명확한 신호입니다. 1800대 트럭의 운명, 드루스키닌카이에 있는 요양소의 미래, 또는 하늘에 떠있는 풍선의 경로는 앞으로 며칠 동안 이 지역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의 안보 구조를 형성할 것입니다. 스비아틀라나 치아노우스카야가 경고했듯이 벨라루스의 전략적 중요성은 무시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중요성은 협력이 아닌 갈등과 억제를 통해 해석되고 있습니다. 빌뉴스에서의 서명은 민스크에서 계속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새로운 동영상 소식을 계속 받아보시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을 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희를 선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